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편을 나누게 됩니다.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을 나누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잘해주고 내 편이 아니면 아주 냉랭하게 무관심해버리거나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죠. 이렇게 내 편, 네 편 나누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정치입니다. 여당, 야당 편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쫓아가나요? 아닙니다. 내 편이 잘못한 것은 끝까지 옳다고 우기거나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축소하게 되죠. 예컨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해도 여당 의원들은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식으로 그런 질문들만 합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내 편이 아니니까 작은 문제점도 크게 부각시키죠. 겉으로는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더라도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심리를 사상의학에서는 당여다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 용어라 조금 생소하죠. 한자를 뒤집어 보면 요즘 쓰는 말 중에 여당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여라는 건 나, 우리라는 뜻이고 당이라는 것은 무리를 뜻하죠. 즉 사람 심리 중에는 내 편, 네 편 이렇게 무리를 나누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옳고 칭찬받을 일을 해도 내 편이 아니면 무시해버립니다. 반면 내 편인 사람은 심지어 큰 잘못을 해도 끝까지 편들어주고 감싸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소음인들에게 유독 더 흔하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나 신념이 같아야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같은 가족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20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여당이고 너는 야당이다, 이걸로 논쟁을 계속 벌이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다른 편이다 이런 결론이 나버리면 아예 친구도 안 봐버리는 식이 되는 게 소음인입니다. 시비지심이 강한 체질들은 뭐든 대충 안 넘어가집니다. 인간관계 역시 수학 문제 정답 찾는 것처럼 똑부러지게 관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런 치우친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여고생 A양입니다. 공부도 잘했었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오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책을 읽어도 전에는 한 번에 이해될 만한 내용을 서너 번씩 반복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머리에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참 공부할 시기인데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랑도 부딪힐 일도 적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아버지를 피하려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너는 공부하기 싫어서 독서실 간다고 하고 농땡이 치려고 하는 거지 라면서 안 보내준다고 합니다. A양은 몇 차례나 독서실비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A양 입장에서는 독불장군인 아버지와는 너무도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사소한 대화에서도 매번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오고 공부에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아버지는 A양의 우울증이나 비현실감도 꾀병이나 단순히 정신력이 나약해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만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A양은 자신의 이런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냉소적으로만 받아들이는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극도의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딸에게 냉랭한 걸까요?
바로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A양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일을 잘못했고 요즘 젊은 직원들 태도가 영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아버지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A양은 아버지 말을 차분히 들어보더니 자기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 직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일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또 직설적으로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아버지를 비판해 버렸답니다. A양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객관적이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A양의 태도는 좋게 이야기하면 솔직하고 순수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는 거죠. 아버지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양은 또 아버지의 그런 소리가 듣기 싫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다시 아버지는 건방지게 어디서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냐 하며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될 말들을 계속 쏟아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생각 중에 누가 옳은 걸까요? 누구 생각이 객관적일까요? 누구 말이 더 옳은지 그걸 더 따져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가 상대를 자신의 편으로 보느냐 아니냐인 거죠. 딸도 아빠를 자신의 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객관적 시각이라는 포장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대상이 그것도 자신의 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도저히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실 가겠다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요구조차도 들어주질 않았던 겁니다. A양의 우울증이 낫기 위해서는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양은 무조건 아빠 성격이 문제니까 아빠 성격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야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엄마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완강한 아빠의 태도 변화는 없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 딸이 자꾸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 한 집에 살고 있는 내 딸이라도 내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상사나 친구들이 나에 대해 비판을 해도 참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하 관계의 서열이 분명한 아빠와 딸의 관계에서 딸이 아빠의 잘못을 들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겠죠. 그 지적이 옳고 그르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상대 말이 맞다는 건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인정하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계속 더 지적을 한다? 그땐 그 대상이 내 편이 아닌 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조건 적대적이고 부정적이게 됩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바로 내 편, 네 편 나누는 이런 당해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즉 A양이 아빠 편이 되는 겁니다. A양 자신의 옳고 그름을 잠시 유보하고 아빠의 옳음을 인정해주면 아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A양이 우선 이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아빠도 온데간데 없이 화해의 제스처들을 보냅니다. A양이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도 독서실도 가라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답니다. 아빠 생각이 맞아요 라는 말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진짜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역시 내 편이구나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연히 내 편이 되면 내가 챙겨주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아빠가 옳냐, 직장 부하가 옳냐, 이런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과연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냥 아빠와 딸은 한 편이라는 메시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 편이 되니까 내 편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내 편이 아니면 옳은 요구도 무조건 배척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분노 조절 장애와 품행 장애를 보이는 아들 때문에 화병이 난 아버지 B씨의 사례입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욕을 하면서 대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에게도 욕을 한답니다. 아버지 B씨는 지금 이런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무례한 모습을 보이면 더 심하게 혼을 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지 도대체 판단이 안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하거나 하면 급한 마음에 아버지가 체벌을 심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지금 그런 대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답니다. 그러니 더 심하게 혼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아들의 무례함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문제죠. 그래서 아들의 무례한 행동 하나하나를 놓고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역시도 A양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아이가 부모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무례하게 나올까요? 바로 자신과 부모는 이제 같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A양과 마찬가지로 갈등 사안 하나하나에 시시비비를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같은 편이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대화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주한미군 합동군사훈련이나 북한 핵실험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관계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같은 편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반면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었던 시기를 보면 단일 축구대표팀을 만든다든지 경제협력이나 관광을 한다든지 할 때죠. 그래서 한 편일 수 있다, 상호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대상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는 미사일 실험하지 마라, 너는 주한미군부터 철수하라, 이런 식이 되면 결국 결과는 뻔한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신뢰회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릴 적에 아버지의 심한 체벌이 아들에게는 상처를 줬고 그로 인해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 편도 아닌 아버지의 말에 내가 왜 순종하고 내가 왜 예를 갖춰야 하냐는 거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당여 박혀 있는 겁니다. 결국 신뢰회복 역시 당장의 아들의 무례함이나 잘잘못을 따지고 가르치려 드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같은 편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밥이라도 잘 챙겨주고 밥도 같이 먹고 옷이나 이부자리, 용돈 같은 것도 챙겨주죠. 함께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말도 따뜻하게 해줘야죠. 지극히 일상적이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냉랭하게 돌아선 아들을 말로 가르치고 설득하고 해봐야 더 반발심만 강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옳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상대를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선 같은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자꾸 갈등을 빚는 상대방, 그것도 안 보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면 상대의 허점을 지적해서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방법은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바꾸려면 나와 같은 편이 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